여기 원자의 구조 중간고사 전에 우리 조금 하지 않았니 여기? 기억이 아예 없나? 해놔서 한 거 같진 않아? 그래? 지옥이는? 기억이 안 나? 그래요. 자, 그럼 여기부터 시험 범위니까요. 너네 그 기말고사까지는 기간이 짧으니까 집중해서 잘 보시고 평소에 공부 좀 미리미리 좀 해주세요. 자, 원자. 원자는 너네가 뭐 다 알고 있듯이 어떤 물질들이 이루고 있는 요 입자를 얘기하잖아, 입자. 근데 원자 가운데 뭐 있어요? 원자 가운데 뭐 있어? 원자 핵이 있고, 그리고 원자핵 안에 플러스 뜨는 입자하고 중성 뜨는 입자가 있었는데, 이 플러스 뜨는 입자 뭐라 그래? 양성자. 그 다음에 아무런 전기 안 뜨는 입자 중성자. 그래서 원자핵 안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겉에는 요 마이너스 띄면서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애들 있죠? 그 전자. 뭐 요거는 뭐 고2 됐으니까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옛날에 과학자들이 이 원자 안에 이런 입자들을 알아낸 실험 방법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순서대로 하면은 처음에 이제 전자를 발견하는데, 그 전자부터. 전자는 이제 음극성 실험이라 해서 요거 과학자 이름도 좀 알아두세요. 책에 보면 과학자 누구라고 이렇게 있어. 책 참고하면서 필기할 거 좀 필기하고 대답도 좀 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졸리니까 자꾸 대답 좀 해봐.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음극선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전자라는 아이를 밝혀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원자핵을 이제 발견을 해요. 원자핵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 해서 과학자는 러더퍼드라는 과학자 있어요.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이런 실험을 해서 원자핵을 밝혀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성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양성자는 양극선 실험이라고 있어. 요거는 요 원자핵 알아낸 러더퍼드하고요, 골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과학자인데, 러더퍼드하고 골트슈타인이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양성자가 이제 발견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남은 게 중성자지. 중성자는 베릴륨판에 알파 입자 충돌 실험이라는 걸 하는데, 과학자가 체드 위기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해서 체드 위기라는 과학자가 이제 중성자까지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대 순서대로야. 여기 시대 순서대로. 그래서 시대 순서도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배울 거의 핵심이니까 꼭 알아듣도록 하고, 자, 그럼 맨 처음에 이제 음극산 실험부터 한번 보자.
자, 뭐 쓸 거 있으면 적어두고 사진 찍어두니까 집에 가서 카톡 보고 좀 하던지. 자, 음극선 실험부터 볼게요. 시험 봐서, 고2 시험 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평소에 좀 문제도 좀 풀고 공부도 좀 하고. 시험 끝나고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좀 놀았으니까 이제 좀 공부 조금씩 시작해야지. 선생님 암만 얘기해도 너네가 공부하려는 마음이 없으면은 뭐 소용이 없으니까. 자, 보자. 자, 음극선 실험이라고 있어. 다시 한번 쓰면은 과학자 이름 누구?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음극선 실험에서 뭐를 발견했다고? 전자를 발견하게 돼요. 자, 여기 실험 장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다 안 그릴게. 그냥 여기 책으로 한번 보자. 자, 요 둥그런 이 긴 관을 하나 준비하고 요 안을 진공으로 만들어놔요. 뭐 진공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뭐 공기나 다른 입자들이 없다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진공으로 만들어두고 여기 금속판이 두 개가 있어요. 금속판 하나는 마이너스 극에다가 꽂았고 하나는 플러스 극에다가 꽂았고. 그래서 여기에 금속판을 두 개를 준비해요. 그리고 여기다 고전압, 전기를 통해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센 전기, 전압을 보내줘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여기서 빛이 나오더래. 그리고 요 나온 빛이 여기다 구멍을 하나 이렇게 뚫어놨거든. 여기 플라스틱 극에다가 구멍을 뚫어놓았더니 요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빛이 직진을 하더래. 그래서 요 직진하는 빛, 요걸 이제 음극선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왜 이런 빛이 나왔을까? 이제 연구를 한 거죠. 네? 연구를 한 건데, 요 금속판이 있단 말이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그러면 금속으로 된 판이 있는데 금속도 물질이니까 안에 뭘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네? 왜 세상의 모든 물질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 원자로 되어 있잖아, 원자. 그래서 이 금속판 안에도 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쪽 왼쪽 금속판에는 무슨 극이 꽂혀져 있어? 마이너스. 그리고 오른쪽 금속판에는 무슨 전기가 꽂혀져 있어? 여기는 플러스. 근데 이 원자 안에서 이 전기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은 에너지가 들어가면은 원자 안에서 움직여 다니는 거 있죠. 누가 움직여 다녀? 선생님 말이 빠르니? 니네 알아듣고 있니? 원자 안에서 누구 움직여? 전자가 움직이잖아. 응? 그 전자들이 움직여 다니다가 그 전자가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에너지가 커지면서 이 원자 밖을 튀어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툭툭툭. 그러니까 요 안에 금속판 안에 원자가 있었는데 얘가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에너지가 커지니까 전자가 이렇게 툭툭 튀어나가. 금속판 밖으로. 근데 너네 알다시피 이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죠. 그래서 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요. 근데 얘네들이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에너지도 공급받았고 원래도 에너지가 있죠. 에너지가 있어서
이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데 이걸 음극선이라고 해요. 왜 이름이 음극선이냐면은 음극, 마이너스에서 나왔다 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 그래서 음극이라는 말을 붙이고 선, 빛이라는 거죠. 선의 형태로 가는. 그래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플러스로 이제 끌려가는데 이 플러스 극에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놨더니 이 구멍을 통해서 전자들이 이렇게 직진해서 또 나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빛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물질 안에 원자 입자들이 있는데 그 안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왜 플러스로 끌려갔습니까?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어떤 입자들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이거를 전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물질 안에 전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실험을 밑에 더하게 되는데 이 음극선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좀 해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3, 4개 정도 이제 실험이 또 나와. 화장실? 아버지. 코를 풀려면 세게 풀어주고 해. 코 푸는 거 뭐 생리적인 현상인데 뭐. 자, 보자. 그래서 책 가운데쯤에 보면은 표로 해가지고 3개가 나오고 밑에 하나가 더 나오는데 요게 또 4가지 실험, 객관식 같은 거 잘 나올 수 있어요. 보세요. 자, 지금 위에 거랑 똑같이 금속판에 마이너스그 꽂아주고 플러스그 꽂았더니 여기에서 이제 빛이 나왔어. 무슨 빛? 음극선. 음극선이라는 거는 방금 얘기했듯이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빛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다가 자석을 이렇게 근처에다가 갖다 댔더니 음극선이 가다가 이렇게 휘더래. 그럼 음극선이 휘는 걸로 봐서 이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첫 번째, 이 음극선 전자는 전기를 띠고 있다. 전기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오른쪽에 전하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뭐라고 써놨냐? 전하를 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전하를 띈다라는 게 전기를 띈다라는 거야. 음극선이 전하를 띠고 있다. 전기를 띠고 있다. 나중에 너네 둘 다 물리하니까 물리에서 이제 나중에 2학기 때 나오는데 이 전자들이 흘러가면 전기를 띠고, 중학교 때도 한번 배워. 니네 도선에서 이런 데 있으면 도선에서 이렇게 전자들이 흘러가. 그러면 전자들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막 흘러가요. 도선 안에서. 그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끌려가겠지? 그럼 이 전자들이 흘러가면은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거야. 전자들은 여기로 가고 전류는 이리로 흐르고. 중학교 때 한번 배우는 건데, 그래서 전자들이 움직여가면은 전기가 흘러요.
그러면 전기가 흐르는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겨. 이 주위에. 그래서 중학교 때 뭐 이런 거 배운 거 있어.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오른손으로 엄지손가락이 전류, 뭐 감싸지는 게 자기장, 그러면서 뭐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다. 뭐 기억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배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음극선, 전자들이 흘러간다는 얘기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고, 전류가 흐르는 주위에는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럼 이 음극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자석에도 뭐가 있어? 자기장이 있죠. 그럼 이 음극선의 자기장과 자석의 자기장이 서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거나. 그래서 자석 자기장이 영향을 받아서 얘가 휘는 현상이 생겨.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음극선, 전자는 전하, 전기를 띠고 있구나. 왜? 전기를 떠야지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있어야지 이 자석의 자기장과 서로 영향을 주면서 휘겠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았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실험. 두 번째 실험은 여기 음극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마찬가지 전자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근데 요 앞에다가 어떤 물체를 이렇게 하나 갖다 놨대. 십자가 모양의. 근데 뒤에 이 십자가 모양의 그림자가 생기더래. 근데 그림자라는 거는 빛이 직진해야지 그림자가 생기죠. 뒤에 똑같은 모양대로.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을 보고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를 확인하고서 음극선은 직진한다라는 성질을 또 알아내요. 앞으로 직진하니까 이 모양대로 그림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일단 음극선은 전기를 띠고 있다. 그 다음에 음극선은 직진을 하고 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제 밝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보자. 자, 세 번째로 한번 보시면 할 때 이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 다시 좀 해달라고 해요. 요새 말이 너무 없어서 대답 좀 하고,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표현을 해야지 선생님이 또 다르게 설명을 해주지. 그 다음 여기 세 번째 실험은 자, 세 번째 실험은 이렇게 음극선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앞에다가 바람개비를 갖다 놨어. 바람개비. 이거 마찬가지 이 빛 음극선이에요. 바람개비를 갖다 놨더니 이 바람개비가 뺑글뺑글 막 회전을 하더래. 돌더래.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또 어떤 사실을 알아냈냐면은 음극선은 질량이 있구나. 지금 말하는 음극선은 전부 다 이거 전자 얘기하는 거죠. 전자의 흐름. 질량이 있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바람개비가 있을 때 얘 바람개비를 쳐야지 얘가 회전을 하거든. 근데 칠 수 있다라는 거는 얘가 질량이 있어야 돼. 질량이 없으면 절대 칠 수가 없어요. 바람개비가 이렇게 있을 때 뭐가 질량을 가진 어떤 입자가 얘를 빵 쳐야지 얘가 돌아가는 그래서 바람개비가 회전하는 걸 보고서 음극선은 질량이 있구나. 이런 것도 이제 알아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여기 밑에 그림에 나오고 있는데, 이거 찾으면 다 찍자. 자, 밑에 보면은 한 가지 실험이 이런 실험이 하나가 더 나와.
자, 마찬가지 음극선을 발생시켰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음극선이 가고 있는 데다가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극을 하나 더 꽂아줬어. 이렇게 판을 준비해서. 그랬더니 음극선이 이렇게 휘더래. 가다가 직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휘어져 가더래. 근데 어느 쪽으로 휘었어? 플러스 극 쪽으로 휘었어. 음극선이. 그럼 왜 플러스 극으로 휘었을까? 음극선은 아까 전에 전기를 띠고 있다 그랬죠? 전기를 띠고 있는데 무슨 전기를 띠까? 마이너스의 전기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띠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쪽으로 휘어가. 음극선이 만약에 플러스를 띠고 있으면 마이너스 쪽 이쪽으로 휘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네 가지예요. 네 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보기 같은 데 잘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이 그림도 볼 줄 알아야 돼. 요 그림이 딱 나왔다 그러면 이거 뭐야? 플러스 쪽으로 음극선이 끌려가는 걸로 봐서 음극선은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 아까 바람개비를 돌리는 걸로 봐서 질량이 있다. 그 다음에 그림자가 생기는 걸로 봐서 직진을 하더라. 그 다음 자석 갖다 댔더니 휘는 걸로 봐서 음극선은 전압을 띠고 있다. 전기를 띠고 있다. 그래서 실험 그림하고 얘가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게 뭔지 이렇게 접목을 시킬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서 이제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전자를 발견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형을 하나 제시하게 돼요. 톰슨이 얘기한 원자 모형은 전자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박혀 있고, 지금 얘는 전자밖에 발견을 못했어. 뭐 원자핵이나 이런 거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자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고, 근데 물질들이 이렇게 전자만 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뭐 플러스 물질이 또 군데군데 이렇게 박혀 있다. 근데 얘는 누군지는 알아내지 못했어요, 얘가. 그러니까 전자만 알아낸 거예요, 얘는. 그래서 플러스 얘는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플러스 물질이 뭐 이렇게 군데군데 박혀 있다. 이런 모형을 얘기하게 돼요. 여기까지 이제 음극선 시험 정리해두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원자핵 발견이라고 있어요. 자, 얘는 먼저 한번 보자. 지혁이 너 괴로운가 보다. 지금 코 막혀서. 화장실 가서 한번 세게 풀고 올래? 응? 저 휴지 가져와서, 화장실 휴지 없으니까 휴지 좀 떠가서 화장실 가서 좀 세게 풀고 와. 여기 코가 막혀. 자, 그 다음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원자핵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른쪽 페이지 65쪽이야. 원자핵은 이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누가?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뭐를 발견해? 원자핵을 발견하죠. 원자핵을. 그 알파 입자가 뭐냐면은, 알파 입자라 그러면은 얘들아, 헬륨 있잖아, 헬륨. 헬륨이 몇 번이지? 헬륨이 2번이죠? 헬륨의 원자핵. 헬륨의 원자핵을 알파 입자라고 해요. 그 알파 입자, 헬륨 원자핵을 산란이 퍼진다는 얘기야. 어디에 부딪혀서 퍼지는 걸 산란된다 그래. 그럼 얘는 원자핵이니까 무슨 전기를 띠고 있을까?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겠죠. 응? 헬륨은 2번이니까 양성자가 2개, 또 중성자도 2개 있었죠. 응. 그래서 얘는
헬륨 원자에 알파 입자는 플러스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알파 입자 발생기라고 있어. 알파 입자 발생기에서 플러스 띄는 알파 입자를 발생을 시켜서 쏴요. 어디다 쐈냐면 금박에다가. 그다음에 금은 금속인데 금박은 굉장히 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얇은 금박에다가 알파 입자를 발생시켜서 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대부분은 금박을 통과해서 대부분은 직진을 하더래. 그런데 일부가 이 알파 입자 일부가 반사를 하거나 또는 굴절을 하더래. 굴절이라 그러면 이거지. 가다가 이렇게 휘어지는 게 이게 굴절이죠. 반사는 뭐야? 이게 튕겨 나오는 거지. 응? 이게 반사지. 그러면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금박이라는 물질, 봐봐, 금박도 금으로 된 물질이니까 안에 뭘로 돼 있을까? 원자로 돼 있겠지. 그럼 원자 안에는 원자 핵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자들도 있겠죠. 그럼 여기에 금박이라고 했을 때 금박의 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여기다 이제 알파 입자를 빵 쐈더니 대부분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직진을 했어. 그럼 대부분이 직진했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원자는 대부분이 이렇게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직진하는 걸로 봐서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이 알파 입자가 직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요거. 알파 입자 일부가 굴절도 하고 반사도 하더래.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야. 알파 입자가 이렇게 오는데 이 안에 원자핵이 있을 거 아니야? 원자핵이 조그매, 굉장히 조그매. 근데 원자핵하고 땅 부딪히면은 이 알파 입자가 플러스를 띄고 있잖아? 그럼 플러스하고 플러스는 서로 어떻게 해? 밀어내죠. 그래서 이렇게 빵 부딪혀서 밀어내면서 반사를 하거나 또는 이 알파 입자가 약간 비스듬하게 가게 되면은 플러스 플러스 서로 밀어내면서 이렇게 굴절도 시키더라. 그래서 반사나 굴절을 시키는 걸로 봐서 이 알파 입자를 원자 안에는 플러스 띄는 어떤 입자가 있을 것이다. 플러스를 안 띄면은 이렇게 반사까지 시킬 수가 없어요. 플러스를 띄니까 어떻게 돼? 같은 플러스끼리 반사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띄고 있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원자 핵이라는 거를 알아내게 돼요. 더 자세한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 그냥 선생님 설명해 주는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똑같은 얘기 지금 계속 하는데 알파 입자, 헬륨 원자에 알파 입자를 금박에다가 썼더니 대부분이 통과하는 걸로 봐서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일부가 굴절을 하고 심지어 반사까지 한다는 얘기는 이 알파 입자가 플러스인데 반사를 시켰다는 얘기는 원자 안에 플러스 띄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원자핵. 그 전에는 마이너스 전자밖에 몰랐잖아. 밝혀내지 못했죠? 그럼 플러스라는 게 새로운 게 발견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또 원자 모형을 얘기하게 돼요. 러더퍼드라는 과학자는 이제 원자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얘기했냐면은 이 플러스 띄는 원자핵이 중앙에 있고 전자는 그 전에 톰슨이 밝혀낸 거지. 이 전자들이
뭐 이 원자의 주위를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뭐 뺑글뺑글 돌고 있다. 뭐 이런 모형을 얘기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알파 2차 상근 실험이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요 밑에 그림만 봐봐. 자, 요 밑에 그림이 뭐냐면은 이거 아까 톰슨이 얘기한 원자 모형이거든. 톰슨은 모형이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 원자들이. 톰슨은 원자 안에 전자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박혀 있다 그랬죠. 아니? 그리고 플러스가 어떻게 돼 있다 그래서 군데군데 퍼져 있다 그랬죠. 그럼 플러스가 군데군데 퍼져 있으면 이 플러스 띠는 알파 입자가 왔을 때 이 플러스가 나눠져 있으니까 군데군데 나눠져 있으니까 반발을 하더라도 이렇게 반사까지는 못 시켜. 이 플러스가 가운데 집중적으로 있어야지 이 플러스가 강하니까 얘 헬륨 원자에 가고 부딪혀서 반사까지 시킬 수가 있거든. 근데 얘는 톰슨이라는 과학자는 플러스가 뭔지 모르지만 군데군데 퍼져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가 10이야. 플러스 10이 군데군데 퍼져 있으면 이 알파 입자하고 충돌하는 이런 부분이 플러스가 10보다 훨씬 작겠죠. 그러니까 약하니까 약간은 불절시킬 수는 있지만 반사까지는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톰슨 모형으로는 톰슨이 제시한 모형으로는 이렇게 알파 입자가 반사하거나 불절하는 것을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러더퍼드가 이런 모형을 다시 한번 얘기했다. 그런 얘기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이제 뒷장으로 가시면 자, 뒷장으로 가시면은 이제 중성자 발견이 나와요. 집에 가서 니네 복습하면서 책도 한번 읽어봐야 돼. 자, 뒷장에 중성자가 아니면 양성자. 양성자 발견이 나오는데 지혁이도 어디 몸이 안 좋니? 귀가 심해져가지고. 아이고, 콩불이 자꾸 나니까 비염 때문에 또 괜찮다고 또 그러네. 콧물이 나올 때는 좀 세게 풀고 해요. 코 푸는 거고 이렇게 창피한 게 아니니까 풀고, 그리고 수업 좀 집중해야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양극선 실험을 해가지고 누가 그 원자를 발견한 러더퍼드하고 그 다음에 골트슈타인 이런 과학자에 의해서 뭐를 발견했어? 원자에 간의 양성자를 발견해요. 자, 그럼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은 아까 음극선 실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이렇게 긴 유리관을 준비하고, 음극선 실험하고 다른 거는 요 안을 진공으로 만든 게 아니고 요 안에다가 수소기체를 넣어놨어. 수소기체. 진공이 아니고 수소를 넣어놨어. 그럼 너네 수소가 원자번호 몇 번? 1번. 그러면 수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 1번이니까 양성자가 하나 있죠. 양성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겉에 뭐가 돌아다녀? 전자가 이렇게 하나 돌아다니죠. 맞니? 일반적인 수소는 중성자가 없어요. 양성자 하나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원자핵이. 이게 수소인데, 그래서 수소기체를 넣어놓고 여기다가 플러스를 꽂아줬어. 아까 음극선 실험이 여기 마이너스 꽂았어요. 이거 좀 반대야. 플러스를 꽂아놓고 이쪽에다가 마이너스를 꽂았어. 그리고 마찬가지 전기를 흘려준 거야.
그랬더니 전기를 흘려줬더니 이쪽에 또 구멍을 통해서 무슨 빛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근데 이 빛이 왜 나올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빛이 지금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수소 원자 안에 보면은 양성자하고 전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전기 에너지를 빵 보내주면은 전자들이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튀어나오겠지, 그치? 전자가 튀어나와. 이거 원래 갇혀있다가 원자 안에 에너지가 커지니까. 이 튀어나온 전자들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니까. 뭘로 끌려갈까? 플러스로 끌려가. 네? 플러스로 끌려가.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지? 야, 전자가 튀어나와서 플러스로 끌려가고 남은 게 뭐야, 그러면? 양성자가 남지. 수소는 양성자 하나로 원자력이 구성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양성자가 남는데 이 양성자는 너네 알다시피 플러스를 띠니까 어디로 끌려갈까?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겠지. 얘네들이 마이너스 쪽으로. 그러면서 구멍을 뚫어놨더니 이 양성자가 어떻게 돼? 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직진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양성자가. 근데 얘도 이제 빛이 나오거든? 왜? 전기 에너지를 공급시켰기 때문에 얘도 에너지를 갖게 돼. 그래서 이 양성자가 흘러가는 여기에서도 빛이 나와서 이걸 가지고 양극선이라고 해요. 양극선. 이것도 빛의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아까 실험하고 좀 다르지. 아까 실험은 여기다가 플러스를 꽂아놓고 플러스로 끌려가는 전자를 알아본 거지, 전자. 근데 이번에 마이너스로 끌려가는 어떤 애가 발견이 된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끌려간다라는 거는 원자 안에 플러스 띄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양성자라는 놈을 발견하게 돼요. 네. 약간 궁금증이 있을 거야. 실험들이 좀 더 자세한 것까지 나오진 않는데 더 자세한 거는 모르고 몰라도 되고 이 정도 선생님 설명해 주는 정도만 하면 돼.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양성자를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성자를 발견한 과학자가 있는데, 자, 중성자는 잠깐만, 제목을 지금 계속 실험 이름으로 했으니까, 자, 중성자는 베릴륨판에다가 알파 입자를 충돌하는 실험을 해가지고 중성자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너네 베릴륨도 금속이야. 원자번호 4번이죠. 수엘 200. 네? 이렇게 베릴륨 판을 얇게 준비하고 여기다가 잠깐만. 예, 하고 그냥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손이 좀 놔도 되니까 편하게 하세요. 예, 예. 오늘 정수기에 저기 점검이 좀 와가지고. 보자. 자, 그래서 여기 베릴륨판이 있어. 봐봐. 베릴륨판이 있는데 베릴륨판에다가 아까 알파 입자. 알파 입자가 뭐라고 그랬니? 헬륨 원자핵이라고 했지? 헬륨 원자핵이니까 이렇게 플러스 띄고 있겠죠? 그래서 알파 입자를 베릴륨판에다가 빵 쏜 거야. 쐈더니 여기에서 베릴륨판에서 이전까지 보이지 않던 중성을 띠는 어떤 입자들이 튀어나가거든요. 막 빵빵 튀어나가. 그러니까 요 알파 입자랑 충돌해서 얘가 튀어나가는 거야. 그럼 여태까지는 어떻게 됐어?
전자. 맨 처음에 전자 발견했지. 전자는 마이너스 띄고 있죠. 그다음 원자핵은 플러스 띄고 있고, 양성자도 플러스를 띄고 있지, 그치? 그럼 지금까지는 전부 다 전기를 띄고 있었어. 근데 이렇게 전기 안 띄는 중성 입자가 뭐가 튀어나가더래. 그러면서 이제 체드윅이라는 과학자가, 응? 얘는 뭘까? 중성 띄는 건 뭘까? 응? 그러면서 이제 중성자를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저거 음극선 실험 있죠. 전자 발견한 거. 걔하고, 그 다음에 원자핵 발견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있지, 그치? 그 두 가지가 잘 나와. 그리고 요거 양극선 실험하고 베릴륨탄의 알파 입자 충돌 실험 요거는 잘 안 나와. 하지만 알아는 둬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원자 안에 있는 입자들을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옛날 과학자들이 밝혀냈다. 이거 알아두도록 하시고, 자, 뒷장에 문제가 있어요. 이 개념 확인 문제. 요거는 기본 문제니까 너네가 숙제를 해와. 숙제를 해오고, 혹시나 풀려져 있는 사람은 그 중간고사 전에 풀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풀어보고. 알았지? 꼭 해와라. 다음 시간부터 검사할 거다. 그 계속 얘기하듯이 풀고 채점하고 모르는 거 체크하고 갖고 오고. 알았지? 근데 문제를 아예 안 풀면은 문제 너네 적용할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뒤에 내신 만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72쪽으로 한번 꺼내봐. 72쪽에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중요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나머지는 너네가 풀어야 돼. 자, 72쪽에 2번 한번 보자. 노란색으로. 자, 봐봐. 야, 도윤아, 올리면 좀 일찍 와. 어? 그래도 이제 왔어. 어디 앉을까? 명성이는 안 온대? 모르지? 영석이 화요일 시간 바꿔야 된다고 그러는데. 나 책 꺼내 일단. 도윤이 수업 영상 찍어놨으니까 앞에 부분 영상도 봐야 돼. 자, 72쪽. 자, 72쪽의 중요 문제만 볼게요. 가다 실험 결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음극선의 성질. 음극선이 전자가 흘러가는 거라 그랬지? 전자. 그럼 위에 한번 보세요. 실험. 위에 거랑 연결된 거야. 자, 첫 번째 가실험 보세요. 여기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전기장을 걸어줍니다. 전기장이 뭐야? 이렇게 음극선이 갈 때, 이게 음극선이지? 음극선이 갈 때 전기장. 아까 너네 책에서 배운 것 같이 이쪽에다가 마이너스를 꽂아주고 이쪽에다가 플러스를 꽂아주고 이렇게 전기장, 전기를 꽂아준다는 거야. 그 음극선이 어떻게 됐어? 가다가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휘었지. 맞아? 아까 했던 거. 그래서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플러스 쪽으로 휘는 걸로 봐서 이 음극선은 어떤 성질이 있다? 그렇지,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다. 도윤이가 대답한 거니? 너 이거 어떻게 알아? 배웠나? 저번에 영상 봤어요. 그때 봤었나? 왜 봤지? 그때 보고 가라고. 그랬냐? 네. 그때 시험 기간일 때. 그때 너 시간 남아서 봤구나. 그럼 좀 이따 안 봐도 되겠네. 기억나? 네. 오늘 또 배워가지고. 학교에서 배웠어? 그래서 봐. 자, 그래서 음극선 지나는 길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장 꽂아주면은 플러스 쪽으로 휜단 말이야. 그걸 보고서 음극선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 이거 알아낸 거고. 두 번째 실험은 뭐야?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여기다가 바람개비를 이렇게 갖다 두면은 바람개비가 어떻게 됐었지? 뺑글뺑글 돌았어, 그치? 그럼 바람개비를 돌린다라는 얘기는 음극선이 뭐가 있다? 질량이 있다. 질량을 가진 입자가 바람개비를 빵 쳐야지 얘가 돌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알아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장애물을 설치한다. 이거는 저거 같아요. 아까 전에 음극선이 이렇게 갈 때 앞에다가 뭐 십자가 모양의 물체를 설치했지? 그럼 뒤에 어떻게 됐어? 십자가 모양의 그림자가 생기잖아. 그치? 응. 그래서 장애물을 설치하면 뒤에 장애물 모양대로 그림자가 생겨요. 그걸 보고서 음극선이 뭐 하고 있다? 직진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거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문제로 다시 와서 2번을 한번 기억은 풀어봐. 2번. 음극선이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 직진한다는 게 어떤 거였어? 네? 다였죠? 네? 그럼 다에서 기억 찾으면 되고, 그지? 그다음 음극선은 마이너스 띄고 있다. 그게 다였죠? 그래서 니은, 다에서 니은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질량을 가진 입자다. 나였죠? 그럼 나에서 D를 찾으면 되겠지. 그치? 그럼 몇 번을 잡니? 4번인가? 됐어?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 문제 다른 건 풀어보고 중요 문제 7번 한번 볼까? 7번 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 7번. 제발 평소에 좀 공부 좀 해. 응? 시험 성적들이 아니 얘기 안 하려고 그래도 자꾸 얘기하게 돼. 네? 도윤이 성적 선생님한테 보냈었나? 네, 그때 말했어. 아 말해줬나? 네. 선생님 기억했나 모르겠다. 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을 발견하게 된 몇 가지 실험이다. 지금 몇 가지 실험 나와. 첫 번째, 진공으로 된 방정관에 높은 전압을 걸어줬더니 플러스 쪽으로 향하는 빛이 나왔대. 이거 뭐 얘기할까? 아까 전에 너는 진공으로 만들어두고 금속판에다가 전기 꽂으면은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빛이 나온다 그랬지.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니까 이거 뭐야? 마이너스 T는 뭐야? 음극선이죠. 응? 그 음극선 시험이고 요거를 통해서 뭐 발견할까? 전자를 발견한 거지. 음극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진공 방정관에 수소를 넣었대. 그 수소를 넣고 위에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전압을 걸어줬더니 이번에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가는 어떤 입자가 있었대. 마이너스 쪽으로. 그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가니까 플러스를 띄고 있다는 거지. 요거 뭐야? 양극선 실험이지. 이번에 양극선 실험. 양극선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했어? 네? 양성자를 발견했죠. 플러스 T는 양성자.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얇은 금박의 알파 입자. 알파 입자가 너는 헬륨 원자에 플러스 T는 헬륨 원자이라고 했어. 그래서 얇은 금박에 플러스 T는 입자를 썼더니 알파 입자가 대부분 통과했다 그랬죠. 그래서 원자가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어떻게 됐어? 굴절이나 반사까지 했다 그랬지. 그걸 보고서 물질 안에 뭐가 있다? 원자 핵, 플러스 T는 원자 핵이 있다. 이걸 알아야겠다. 그 다음에 헬륨 원자 핵 전하량은 양성자의 2배이지만 헬륨이 몇 번? 2번. 그치? 네. 그러면 얘가 양성자 2개로 되어 있죠. 이렇게. 중성자도 있지만. 그래서 헬륨 원자핵의 전하량.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어떤 전기 띄고 있어? 플러스 띄고 있는데 플러스 2를 띄고 있는 거지. 그치? 맞아? 플러스 2. 중성자는 전기 안 띄잖아.
그러면 양성자의 2배. 요 양성자 하나의 2배. 맞죠? 그죠? 그 얘기고. 근데 질량은 4배. 질량은 왜 4배일까? 야, 요거 양성자 하나에 비해서 이 원자에게 전하량은 2배야. 왜? 양성자는 플러스 1이잖아. 그치? 그럼 헬륨 원자에게는 전하량은 플러스 2잖아. 그럼 2배 맞지? 근데 질량은 요 양성자에 비해서 몇 배? 4배. 4배. 왜 4배야? 이 입자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있으니까 양성자 하나보다 4배가 많잖아, 질량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실로부터 원자핵 속에 요거 중성자를 또 알아내게 돼요. 아까 처음에 너는 중성자 알아낼 때는 베릴륨판에다가 알파 입자 썼을 때 중성 입자가 튀어나갔다 그랬지? 그걸 보고서 중성 입자를 알아냈는데 이런 방식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양성자 하나에 비해서 헬륨 원자핵은 전하량이 플러스 2야. 근데 질량은 얘보다 4배가 많은 거래. 그러면 양성자 말고 다른 게 있다는 거죠. 다른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중성자라는 놈을 또 알아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고. 그럼 문제가 뭐야? 기억. 가는 마이너스를 띄고 질량을 갖는다. 가가 누군데? 아까 전자였지. 가는 전자는 마이너스 띄지. 그리고 질량이 있으니까 바람개비를 쳐서 돌린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기억 맞고. 니은. 다는 나와 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다가 누구였는데? 다가 원자핵이겠죠. 그럼 원자핵은 요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구성이 되지. 맞아? 니은 맞고. 디귿. 가장 늦게 발견된 거. 가장 늦게 발견된 게 누구야? 중성자지? 순서도 알아들어야 했잖아. 맨 처음에 누구? 전자 발견하고. 그 다음 누구? 원자핵 발견했죠? 그 다음 누구? 양성자 발견하고. 마지막으로 뭐? 중성자 발견했지. 아까 선생님 시대 순서도 알고 있으라 그랬잖아. 그치? 네. 그러면 디귿도 맞나? 네. 다 맞네, 그치? 답은 5번. 풀 수 있겠지? 이거 뭐 너는 중간고사 범위같이 뭐 계산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네? 자, 다시 앞으로 오셔갖고 쉬는 시간 안 줄게. 금방 끝나니까. 68쪽 하다가 많이 피곤하면 얘기해. 뭐 도윤이 늦게 왔으니 뭐 피곤할 게 없고. 도윤이 몇 시에 끝났어, 학교에서? 4시간. 근데 왜 이제 와? 쓸렸다. 다른 애들은 학교 끝나자마자 오잖아. 에이, 토요일도 안 나오고. 토요일 안 나온 건 언제 할 거야? 일요일 날 한다 그랬지, 문자로. 네. 근데 저번 주 토요일 거를 일요일 날 해버리면 토요일 날 수업을 또 쟤들이 이해할 수 있으려나? 자, 우리 오른쪽 페이지까지 할 거야. 이거 끝낼 거야. 한번 보자. 자, 여긴 되게 쉬운 거야. 보자. 자, 지금까지 과학자들에 의해서 원자 안에 있는 입자들이 밝혀졌어요. 네? 그래서 니네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 원자는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 안에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겉에 마이너스 D는 전자들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전자만 움직여 다닌다고 했어? 맞아? 원자핵은 움직일 수가 없죠. 무거워서. 그리고 뭐 여기에 뭐 원자핵의 지름, 뭐 원자의 지름 이런 거 외울 필요 없는 거고 당연히 뭐만 알아두면 되냐면 원자 안에 이 원자핵은 크기가 굉장히 조그매요. 그러니까 이 원자가 잠실 운동장이라고 하면은 잠실 운동장에 모래 한 톨 정도가 원자핵의 크기래. 그러니까 원자핵은 굉장히 작아, 크기는.
그러면 무슨 말이야? 원자는 대부분 뭘로 돼 있다? 원자는 봐봐. 원자가 있으면은 그 안에 원자핵이 있는데 원자핵은 굉장히 조그맣다고.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크게 그리는 거지. 그럼 원자핵은 굉장히 조그맣기 때문에 요 원자 안에는 대부분이 뭘로 돼 있어? 빈 공간으로 돼 있어요. 빈 공간. 응? 그리고 빈 공간에 누가 돌아다녀? 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알파 입자 썼을 때 알파 입자가 대부분 다 지나갔잖아. 그냥 직진. 네? 자, 그리고 밑에 내용도 너는 통합과학이나 이런 데서 다 배운 건데 가운데 표만 한번 보자. 원자에 관해 양성자, 중성자가 있는데 얘네들의 질량이 얼마인지 숫자 외울 필요 없어요. 응? 근데 뭐만 알아두면 되냐면 원자핵 속에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비슷하더라. 1대1. 응? 거의 비슷하더라. 여기 보면 중성자가 약간 클 거야. 약간. 응? 약간 근데 거의 비슷해. 그래서 질량은 1대1 정도. 근데 전자 질량은 어때? 얘네들에 비해서 굉장히 작죠. 응. 그래서 전자는 질량이 굉장히 작더라. 질량이 작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응? 무거우면 못 움직여. 그 정도만 알아두고 그 다음에 전하량은 알죠? 얘가 뭐 요 숫자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고 양성자가 플러스 1의 전하량을 띄면은 중성자는 전기 안 띄는 거고 전자는 얼마? 마이너스 1의 전기를 띄는 거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전기 띄고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원자 번호는 뭐 가지고 매긴다 그랬어? 원자 번호 양성자 숫자 가지고 매기죠? 응?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헬륨이 있다고 그러면 헬륨이 2번이야 원자 번호 그 원자 번호 2번이라는 거는 헬륨 안에 양성자가 몇 개? 2개 있다는 거지. 근데 원자라 그러면 항상 중성이에요. 왜 중성이지? 원자는 중성이야 항상. 원자라는 말이 나오는 게 왜 중성이야? 플러스의 양과 마이너스의 양이 어때? 같은 거죠. 근데 마이너스 띄는 게 누군데? 전자지? 그래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숫자나 전자 숫자 가지고 원자 번호를 매기는 거지. 산소가 8번이야? 그럼 산소가 8번이라는 얘기는 그냥 산소가 8번이라는 얘기는 산소 안에 양성자 몇 개? 8개고 전자도 몇 개? 8개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질량은 질량수 또는 질량이라고 하는데 아까 전자 질량은 어떻다 했어? 굉장히 작다 그랬죠? 그래서 이 원자의 질량을 따질 때는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질량만 따져요. 그래서 이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 숫자랑 중성자 숫자를 합해서 질량을 따져주게 되는데 헬륨이 2번이죠? 원자 번호는 여기다 써줘. 그 다음에 질량은 여기다 써줘요. 왼쪽 위에다. 그럼 헬륨이 질량이 4라는 얘기는 자 좀만 더 봐. 다 했어. 이제 끝났어. 야, 헬륨이 질량이 4라는 얘기는 얘가 2번이니까 양성자가 몇 개? 2개죠. 2번이니까. 그치? 근데 질량이 4니까 나머지가 누구? 중성자라는 거지. 그래서 원자 번호 2번 양성자 2개 질량이 4 그러면 양성자 2개니까 중성자 2개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써있대. 헬륨이 8번 그럼 양성자 몇 개? 8개. 근데 질량이 16이래. 그럼 중성자 몇 개? 8개죠. 8 더하기 8 해야지 16 되는 거지. 뭔지 알겠니? 이렇게 매기는 거죠. 이거 뭐 통합과학 때도 배운 거라서.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는 이거야. 원소가 있을 때 원소 왼쪽 아래에는 원자 번호 써줘요. 제가 다 했어. 그리고 왼쪽 위에는 뭐? 질량수를 써주는 거야. 쓰는 위치가 있어. 마지막으로 동위원소라는 게 있어요. 자, 얘는 먼저 하고 저기 마지막이에요. 기말고사까지 기간이 짧아서 가능하면 또 빨리 좀 해둬야지 나중에 편해요. 문제 풀 시간들이 좀 있어요. 자, 요거 시험 문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꼭 나오는데 보자. 동위원소야, 동위원소. 동위원소의 뜻은 뭐냐면 책에도 적혀 있는데 양성자 숫자는 같아요. 근데 양성자 가지고 뭐 매긴다고? 원자 번호 매기죠? 맞아? 그 양성자 숫자 같으면 같은 원자라는 거지. 그럼 양성자 숫자가 같아서 같은 원자니까 성질이 어때? 성질은 같아. 같은 원자니까. 근데 중성자 숫자가 달라서 질량이 다른 원소, 이런 걸 동위원소라고 그러거든. 그 무슨 얘기인지 예를 들게. 자, 대부분의 원소들은 동위원소들이 있어요. 근데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거는 이 수소하고 염소가 잘 나오는데, 봐봐. 수소가 너네 몇 번이야? 수소가 1번이죠. 수소가 1번이니까 양성자가 몇 개야? 한 개씩 있어요. 응? 근데 수소가 질량이 1자리가 있고 2자리가 있고 3자리가 있어요. 질량 1자리가 일반적인 수소고 질량이 2자리를 중수소라 그래. 그럼 얘는 왜 질량이 2가 될까? 원자번호 1번이니까 양성자 하나 있죠. 근데 질량이 2라는 거는 중성자가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질량이 3이래. 원자번호 1번이니까 양성자가 하나 있는데 중성자가 2개 있다는 거지. 그치? 이런 건 3중수소라 그래. 그래서 얘네들 어때 지금 봐봐. 양성자 숫자가 어때? 같아. 다 하나야. 그러면 같은 원소니까 성질은 똑같겠죠. 근데 뭐가 달라? 중성자 숫자가 지금 없고 하나 있고 2개 있고. 그치? 그럼 중성자 숫자가 다르면 질량이 어때? 다르지. 이런 걸 동위원소라고 해요. 응? 동위원소라고 하고, 지우가 좀만 집중해서 봐. 비염 있어도 좀 볼 건 봐야지. 코가 막히면 선생님도 학창시절에 비염이 좀 있어서 코가 자주 막혔거든. 그럼 머리가 좀 띵하고 공부가 집중이 안 되긴 하지만 참고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응? 봐. 쉬는 시간 좀 넉넉하게 줄 거니까 봐봐. 자, 시험에 수소나 염소가 잘 나오는데 특히나 염소가 잘 나와. 얘는 그래서 만약에 동위원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염소가 염소일 가능성이 거의 90%야. 네? 시험 문제에서. 자, 염소가 몇 번이냐면 17번이에요. 17번. 근데 염소가 질량이 35짜리가 있고 37짜리가 있어요. 그럼 얘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17번이니까 양성자가 몇 개니? 17개야. 근데 질량이 35래. 그럼 중성자가 있다라는 거죠. 중성자 몇 개일까? 18개가 돼야지 합해서 질량이 35가 되는 거지. 맞니? 질량 따질 때는 전자질량만 무시한다고 했어. 전자는 일단 몇 개 있는데? 17개죠. 왜? 원자는 중성이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같아야지. 됐어? 하나 됐어?
그럼 얘는 17번이가 양성자 17개야. 근데 질량이 37이래. 그럼 중성자 몇 개라는 거야? 20개. 20개라는 거죠. 그럼 전자는 몇 개일까? 17개죠. 왜 중성자야 되니까. 그치? 이렇게 생긴 놈들이야. 그럼 얘네도 어때? 양성자 개수는 같아서 성질은 똑같은 염소지. 근데 중성자 개수가 달라서 질량은 얘가 더 큰 거야. 맞니? 이런 걸 동의원수라고 해. 근데 자연계에 이 질량 35짜리가 75% 정도 존재를 하고요. 요 밑에 있는 존재 비율은 외울 필요 없는 거야. 문제 주어져. 그래서 얘가 74점 얼마라고 적혀 있을 거야. 근데 약 75%고 질량수 37짜리가 자연계에 25% 정도 존재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 염소의 원자량이 뭐야? 원자의 질량이죠. 네. 중간고사 때 배웠듯이, 그지? 탄소가 12 기준, 맞아? 그럼 염소의 원자량은 35를 쓸 수도 없고 37을 쓸 수도 없어,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평균을 내서 우리가 쓰는 거야. 요거 구하는 거 잘 나와, 시험에. 봐봐. 35짜리가 75%, 37짜리가 25%. 얘를 무시할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 원자량은, 원자의 질량은 이거로 평균을 내는데, 어떻게 평균을 내냐면, 자, 35짜리가 몇 퍼센트? 75% 있고, 플러스 37짜리가 몇 퍼센트? 25%가 자연계에 있어, 그치? 그럼 전체가 100%니까 100으로 나누면 평균이 계산되거든? 그리고 계산하면은 딱 떨어지진 않지만 35.5가 나올 거예요. 요 정도. 왜 35.5냐면 얘가 양이 많잖아, 그치? 그러면 30, 가운데 36에서 약간 이쪽으로 양이 더 많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요 정도 나와. 그래서, 다 했어. 염소의 질량, 염소의 원자량은 35를 쓰는 거야, 37을 쓰는 거야? 35.5를 쓰는 거죠, 염소의 원자량. 무슨 말인지 알겠니? 35를 쓰는 것도 아니고 37을 쓰는 것도 아니야. 평균을 해서 이거를 쓰는 거야. 그럼 수소는 왜 1을 쓰냐면은 지금 수소 봐봐. 질량수 1짜리가 99.98%, 그치? 거의 다지, 그치? 질량수 2짜리는 이거, 질량수 3짜리는 거의 없대요. 그럼 이거 평균 내봤자 어떻게 될까? 거의 1에 가깝겠지, 그치? 맞니? 맞아? 그래서 이거 평균 내서 계산을 하면 수소는 1.008이 요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0.008은 거의 무시할 수 있죠? 그래서 1을 쓰는 거지. 네? 근데 쟤는 어때? 야, 쟤는 어때? 요 25%가 무시할 수가 없는 숫자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평균을 내서 염소 원자량을 사. 또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봐봐. 질량수 35짜리가 75%라는 거는 비율로 따지면은 4분의 3이 되고 25%라는 건 4분의 1이 되는 거지. 맞니? 맞아? 그러면 35짜리가 4분의 3이 존재하고 플러스 37짜리가 얼마가 존재? 4분의 1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평균 내면 전체 값이 1이니까 1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죠. 그럼 똑같이 이렇게 나와. 네? 그래서 이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거 위에 거나 아래 거 응? 두 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써서 구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니? 알아듣고 있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지막인데 자 여기다 쓸까? 자 염소 기체는 공유결합해서 Cl2로 붙어 다니거든? 그 염소 기체의 분자량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분자의 질량. 염소 기체는 Cl이 2개 붙은 거야, 그치? 근데 자연계에는
35짜리 CL이 있고 37짜리 CL이 있어. 그치? 그럼 봐봐. 35짜리랑 35짜리가 붙어서 염소기체가 될 수가 있지. 그럼 질량은 얼마야? 70짜리 염소기체가 나올 수가 있고, 염소기체가. 그 다음에 35짜리랑 37짜리가 붙어서 CL2가 될 수도 있어. 그치? 그럼 얼마? 72. 그 다음에 37짜리랑 35짜리가 붙어서 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랑 같은 거 아니, 이거 두 개 같은 거 아니까 다른 거예요. 다르게 취급해요. 35짜리 옆에 요게 뭐냐, 37짜리 옆에 얘가 뭐냐에 따라 다르게 취급해. 응? 그럼 또 한 가지 뭐 있어? 37짜리랑 37짜리랑 붙어서 될 수 있죠. 그럼 얘가 얼마야? 74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CL2 염소기체의 분자량은 70, 72, 74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아예 세 가지가 나오는데 종류는 70, 72, 74 분자량은 세 가지가 나오고 붙을 수 있는 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나와. 일단 요거 알아두고 뒤에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야. 그때 가서 한번 보도록 하고. 요거는 쉬워서 오늘 좀 빨리 해서 좀 많이 했는데 다음 시간부터 조금 어려워지는데, 자 뒤에 문제는 풀 시간이 안 되니까 너네가 풀어오고 요것만 보자. 자꾸 이거만 보라 그러지. 하는 김에 하자. 이거 좀 남겨놓기도 그렇잖아. 자 가운데 표를 한번 보면은 A, B, C, D가 원자 또는 이온이래. 자, A가 양성자가 8개래. 그럼 8번이죠, 8번. 8번. 중성자도 8개래. 그러면 양성자, 중성자 합해서 질량을 따지니까 얘는 질량이 16이 되겠다. 그치? 맞아? 그리고 8번이면 누구야? 산소죠? 산소. 그리고 전자도 8개래. 그럼 너네 플러스 양성자 8개, 마이너스 전자 8개. 그럼 중성 뭐야? 원자가 되겠죠. 이건 산소 원자가 되겠고. 그럼 B는 양성자 8개래. 그럼 8번. 중성자가 9개래. 그럼 뭐야? 질량이 17. 맞아? 그리고 산소지 8번이니까. 되니? 그런데 전자가 8개래.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같으니까 산소 원자가 되겠죠. 그럼 요거 A하고 B는 무슨 관계니? 양성자 숫자를 같아서 성질은 같은데 질량이 다른 동형원소 관계지, 그치? 듣고 있니? CD는 쓸 데가 모자니까 여기다 쓰자. 양성자가 8개래, 8번. 중성자가 8개니까 질량이 16. 그럼 산소죠? 8번이니까. 근데 전자가 10개래. 그럼 플러스는 8인데 마이너스가 10이니까 마이너스가 2개 센 거지. 이건 산소 음이온이죠, 음이온. 그치? 음이온. 이름은 산화이온. 통합과학에서 넣어주시, 그치? 음이온. 그 다음에 얘는 양성자가 10개래. 10개면은 10번. 10번 누구야? 네온이죠, 네온. 예? 중성자가 10개니까 질량은 20이 되겠죠. 그리고 전자가 10개니까 중성이죠. 그럼 네온 원자가 되는 거지. 볼 줄 알겠니? 지옥이 됐어? 고기만 끄덕끄덕하지 말고. 자, 그래서 오늘 조금 많이 나갔는데 원자의 발견, 그 다음에 원자에서 구조, 동위원소까지. 뒤에 있는 문제 있죠? 요거 개념학의 문제 이제 또 공부해야 돼. 뒤에 대표자료 분석, 외심 만점 여기까지 해서 몇 쪽까지 해야 되니? 75쪽까지. 많은 것 같지만 니네 풀다 보면 이거 금방 풀 수 있을 거야. 일주일 후니까 풀어와. 알았지? 평소에도 공부해. 완자는 평소에 끝내요. 자, 고생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